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으스스한 온기와 더불어 요원이 남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연을 보냅니다. 때는 전역을 하고 부동산 분양업을 할 때였습니다. 23인가 아마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부동산 분양업의 특성상 분양이 100% 완료되어 끝나거나 일이 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팀원들이 판단하면 서울, 경기, 부산 할 것 없이 분양 일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옮겨 다니던 도중 사건은 경기도 양주에서 일어나게 되죠. 전에 하던 곳에 분양일이 잘 되지 않아 모두 어디로 이동할까 망설이다 양주가 뜨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받은 팀장형이 양주로 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팀원들 중 몇몇은 그만두었고 팀장 민수형과 진태형 그리고 지수 누나 3명이 남게 되었죠. 그렇게 형 둘과 누나 1명, 저 포함 4명이서 양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양주에 위치한 롯데리아 맞은편 컨테이너였고 그 옆에 리치마트라는 대형마트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숙소는 영웅장이라는 여관이었습니다. 그전 일터에서 제대로 된 정상과 수입을 받지 못하고 넘어온 장소라 숙소라도 싼 곳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고 팔다 결국 여기로 온 거죠. 분양의 특성상 아파트나 빌라의 분양일이면 분양하는 건물 공실에서 숙소 생활을 하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방을 따로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아무튼 민수 형이 여관으로 들어가서 한 달 숙박하는 금액을 여관 주인과 조정한 후에 각자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저와 진태형은 202호, 그리고 누나와 민수 형은 201호로 방을 잡았습니다. 짐을 들고서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카운터 앞에 마중 나온 주인 아주머니 얼굴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총각이네. 반겨주시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얼굴을 봤는데 일본의 경극 배우처럼 새하얗게 칠한 얼굴, 새빨간 립스틱과 아이라인, 비정상적으로 큰 얼굴과 작은 키.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어 대충 인사만 드린 기억이 나네요. 계단을 올라오자 바닥에는 온통 카펫이 깔린 옛날식 여관이 눈에 띄었고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도의 불이 어둡게 꺼져 있었습니다. 배정받은 202호 방은 입구문이 나무로 되어 있고 문을 열면 신발장, 그리고 왼편에 허름한 화장실, 또다시 나무 문을 열면 방이 있는 구조의 옛날식 여관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방을 쓰게 된 진태형과 짐을 풀고 있었는데 TV 및 장판에 뭔가 갈색 얼룩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방 온도가 너무 뜨거워 그을린 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그을린 자국은 시골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절대로 그을린 자국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이게 뭐지? 하면서 짐을 풀고 있을 때 옆방에 계시던 민수 형이 저희 방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막내야, 짐 다 풀었냐? 예. 근데 이거 바닥에 이거 뭐예요? 라고 묻는 저희 물음에 사람 피 같은데? 누가 뒤졌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웃어 넘기기는 했지만 왠지 식은땀이 등 뒤로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점심을 먹고 일을 다 마친 후에 각자 숙소로 흩어져 쉬고 있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밖에서 운동을 하고 복귀하는 게 스케줄이었던 터라 운동을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여니 진태형이 주무시고 계셨고 저도 화장실로 가서 옷을 빨고 샤워를 했죠. 근데 샤워를 하다가 자꾸 이상한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입김을 내어보니 입김이 났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샤워를 마치고 바닥에 이불을 깐 다음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들락말락 그렇게 한 10여 분 흘렀을까요? 멀리서 툭,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물이 떨어지나 아니면 젖은 샤워 타월에서 물이 떨어지나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소리가 가까워지더군요. 이게 어떤 소리인지 표현하긴 애매하지만 혹시 방바닥이나 책상을 손톱으로 두드리며 리듬 타는 소리 아시나요? 아마도 그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바닥에 깐 이불 바로 옆 장판을 누군가가 손톱 여러 개로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리더군요. 소리 지를 겨를도 없이 눈을 뜨고 바로 옆 진태형을 보니 바들바들 떨고 계시더군요. 그리고선 저에게 바로 옆방으로 뛰자고 하셨고 팬티 바람으로 저희 둘은 옆 숙소로 뛰어갔습니다. 민수 형과 지수 누나가 일어나 앉아 계시더군요. 너네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냐? 민수 형이 물어보셨고 저희는 방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형은 이상하다 하시며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민수 형과 누나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민수 형이 가위에 눌리셨답니다. 눈을 뜨고 발밑에 위치한 TV 위 창문을 바라보셨는데 사람 손목이 창문을 긁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점차 손목이 희미해졌고 민수 형이 안심하던 순간 머리맡에 나무 문에서 손톱으로 나무 문을 긁으며 휘젓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화들짝 깨어났을 때 지수 누나가 먼저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민수 형이 지수 누나에게 안 자고 뭐하냐고 물어봤고 그때 누나가 섬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는 잠이 들었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롯데리아 앞에 위치하는 사무실에 가기 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저희 넷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한 치 앞도 가물가물할 만큼 안 보였다고 합니다. 차도 하나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고요한 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신호가 바뀌고 길을 건너는데 반대편에서 키가 엄청 크고 보라색 페도라를 쓴 여자가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저기요? 하고 누나를 불렀답니다. 누나가 대답을 하자 혹시 제 손목들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고 못 봤다는 누나의 말에 이상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끝에 다 달았을 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팔이 없는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고 그대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일어나 보니 너무 섬뜩하고 민수 형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길래 흔들어 깨운 후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저희가 온 거죠. 다음날 민수 형이 제안으로 저희는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뭔가 후두두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보니 피로 보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저는 뒤로 나자빠졌고 다시 보니 그냥 물이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물이 떨어진 곳을 찾아봤는데 천장은 바싹 다 마른 일반 천장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숙소를 옮기고 희한하게 저희 넷은 돌아가면서 심한 잔병을 앓았습니다. 저는 그때 위염과 장염이 갑자기 찾아와서 입원을 했고 각자 다 돌아가면서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관은 조선족들이 월숙하는 곳이었더군요. 어쩐지 맞은편 방에서
조선족 말투로 떠들고 집어 던지고 싸우고 그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영웅장 요관을 치니까 주소는 나오는데 현재는 다른 모텔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하더군요. 그치만 외관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본 게 도대체 뭔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